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의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또 전 세계로 이렇게 평화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아직 평화가 오지 않은 미국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전혀 인식이 다릅니다. 지금이 위험한 때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바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수차, 그리고 1년 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해왔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단히 독특한 신념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씨름을 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미국을 아주 한심하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연합방위체제 같은 것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렸다.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 놨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최근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원래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조약으로 이러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또 그 방위조약을 근거로 해서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양국 간의 이러한 결속,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우선적인 대미 군사 외교 정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2018년 11월 8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미연합사령관 이임식과 취임식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 행사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행사에 안 갔습니다. 그것도 그가 안 가기로 해서 안 갔다 하는 것이 그냥 뻔히 들여다 보이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11월 5일 떠나게 돼 있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차담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의 행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브룩스 사령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했다. 11월 5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11월 8일, 바로 당일이죠.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미연합사와 관련된 게시물이 일체 없었습니다. 물론 40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보냈다고 하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의 일정표에 영상 축사를 촬영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영상 축사를 촬영한 것은 11월 6일 오전 11시로 되어 있고 이날 하루 종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이 축사, 이것을 촬영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상 축사는 내용으로 보면은 A4 용지 반장 정도 되는 아주 간결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후 청와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KTV라든지 심지어 국방TV에서조차 이 동영상,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축사 동영상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축사 전문도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없는 것은 물론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미연합사의 40주년, 창설 40주년을 기념해서 축사를 작성하고 또 영상물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기록이지요. 그가 업무를 했다. 밥값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안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은닉이라고 하고 모두에게 보이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존재 상태가 되고 결국 11월 6일 오전 11시 영상 축사를 촬영해서 11월 8일 그것을 보냈다 하는 두 차례의 업무 수행, 그 사실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냥 놀고 먹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엄연히 있는데 그 기록물을 이렇게 삭제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혹은 은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이 축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외에 청와대에 가면 영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짧은 축사를 영문으로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영어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11월 8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평택에 가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 그는 오전 내내 하는 일 없이 보내다가 오후 2시 35분에 포항시장에 가서 과메기를 구입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시장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후 3시 10분 포항 일자리 투어 거기에 갔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데 이 투어라고 하는 것이 한미연합사 창설 40주년보다 중요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5천만 국민의 생명의 안전,
이 국가의 온전함,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보다 중요한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의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하자고 했으면 바로 그곳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무식한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일을 정말 무능하고 무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포항을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포항 가는 길에 평택에 들렀다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 더 쉽게 갈 수 있는 날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그런데 그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위험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브룩스 사령관이 합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참이 맞을 겁니다. 그 합참 가을호에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동주 공제의 정신으로. 이 동주 공제라는 것은 잠시 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제목이 동주 공제의 정신으로. 그 다음에 KATCHI. 이것을 발음으로 읽으면 가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KAPSHIDA. 그리고 느낌표. 이것이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 동주 공제의 정신으로 같이 갑시다. 브룩스 사령관이 한글을 이렇게 음을 따라서 음차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죠. 이 특별기고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는 차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주 공제는 한 배를 타고 같이 바다를 건넌다는 그런 뜻이다. 우리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동맹, 한국과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1월 5일 청와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동주 공제의 정신, 위대한 동맹,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브룩스 사령관이 사용한 그 제목의 동주 공제, 그리고 같이 갑시다 하는 것을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 제목을 그대로 똑같이 쓴 것이지요. 같은 11월 5일 차담회 날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언덕을 정복하여 그 언덕의 정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언덕 한 개를 정복했구나. 그래서 그 정상이라는 곳은 제일 높은 곳이죠.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성공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어서 브룩스 사령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산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곳은 언덕 한 개의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산이 참 많다. 그리고 그 산 전체를 다 올라가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말도 역시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브리핑상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식해서 오만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그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 보면 이 한미연합사 40주년에 대한 축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 11월 8일자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그래서 그러한 미국이 그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40주년 축사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브룩스 사령관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We go to together.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브룩스 사령관이 한글로 같이 갑시다. 이것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하고 똑같이 이 축사의 제일 끝에 We go to together 라고 그 말을 영어로 갖다 쓴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한미연합사 창설 40주년 축사, 그 축사 전체를 보면 문장이 모두 12개 있습니다. 단지 12개의 문장으로 이 축사를 때운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11월 5일 그 차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12개의 문장, 그 속에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라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대한민국에서 대구와 평택 두 곳에만 주한미군 기지를 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 1, 첫 번째 사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사업 2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첫 번째 사업은 그 비용을 우리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두 번째 사업, 그것은 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러한 이전을 미국이 원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이 주한미군을 소위 그 전방이라고 할까, 그런 곳에서 후방으로 옮기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재촉을 하고 나선 것이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걱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미국을 싫어한다 하는 것은 그의 지금까지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미국을 싫어하는가? 우리가 그의 그 여러 책이라든지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는 단지 트럼프가 싫어서 반 트럼프 혹은 미국의 공화당이 싫어서 반공화당 이런 차원의 반미주의자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반미국, 반USA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반트럼프이고 반공화당이고 반민주당이고 반미국이고 반브룩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브룩스 사령관이 쓴 동주공제라는 말을 청와대 차담회 브리핑 안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이 같이 갑시다 라고 한 것을 또 한미연합사 40주년 축사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브룩스 사령관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에게 대단히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그의 행동으로 보인 그 속마음은 브리핑에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브룩스는 떠나는 자이고 이미 끝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버렸구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의 글만 선전용으로 이용을 하고 버렸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좋아했다면 그랬으면 평택에 갔어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평택에 가지 않았습니다. 과메기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중요한 날 그곳을 외면하고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언론사들도 다 그쪽으로 포항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한 것은 새로운 사령관에게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와 같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는 이제 미국 덕 볼 일은 없다 하고 큰 소리 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밤잠 설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달콤하고 믿을만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의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그러한 행태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말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말처럼 정경두 국방장관도 역시 망상에 빠진,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업무 능력이 없는 그런 공무원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이 40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이것이 브룩스 사령관이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며 평화의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남의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지대도 아니고
평화의 시대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곳은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브룩스 사령관이 했던 경고 3가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할 텐데 먼저 가벼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브룩스 사령관은 정경두 장관이 들었다고 하는 바로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행복에 겨워서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화렵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인고의 소나무를 가리킵니다. 고난을 겪어내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그러한 뜻을 굳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의 이 말은 결국 고난을 겪어내자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은 적어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나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째, 청와대 차담회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언덕 정상에 올랐다. 앞에서 소개를 했죠. 이런 말을 했는데 언덕은 분명히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는 산이 참 많다고 했죠. 결국 그 말은 단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설치지 말아라.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만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3번째, 합참 특별기구의 앞부분에서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그 동주공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벌써 잊었을 것 같아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주공제라는 것은 한 배를 타고 같이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그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위대한 동맹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 배가 유람선인지 같이 탄 사람이 친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머리가 워낙 단편적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무조건 강만 건너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는 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동주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손자병법에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말이지요. 이것은 손자병법 중에 구지, 9구에다가 땅지자를 쓰는 이 구지 편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지라는 것은 손자병법 중에서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멀리 가서 싸우는 원정군이 대단히 극한 상태에서 싸우는,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구지편에는 바로 9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극한 상황에서 1번부터 9번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주공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극한 상황 9가지 중에서 마지막 9번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를 죽을 사 땅지를 써서
사지라고 합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 사지에서 싸우는 법, 거기에 이 동주공제가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사지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재빠르게 싸우면 살아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망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이제는 최후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가리킨다. 손자는 이런 최악이고 최후의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동주공제인 것이지요. 동주공제는 일단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배에 타고 있는 둘은 철천지 원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룩스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동주공제에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미국이 타고 있겠지요.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지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제 둘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돌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둘은 어떤 사이인가? 반드시 저 상대를 죽이겠다 하고 와신상담을 하던 그러한 상대가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와신상담의 뜻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속마음으로 그렇게나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주의자가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사람은 반미주의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둘이 타고 있다. 우리가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주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원수 둘이 타고 있는데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기다 보니까 둘은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그 둘이 각각 한 손씩을 뻗어도 마치 한 사람이 양손을 뻗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일치해서 협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러니 이 침몰한다. 이제 곧 죽는다. 지금이 9번째인 사지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원수 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반미주의자 쪽이 되겠죠. 죽이고 싶은데 죽이는 것은커녕 협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은 지금 같이 배에 타고 있기는 하지만 9단계인 사지에 있지 않다.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군 철수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상황에서 발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도 대단히 다르죠. 그런데 이 구지 중에 사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동주공제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동주공제가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사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사에서 이야기하는 죽이고 싶은 철천지 원수가 사지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할 일이 없겠죠. 협력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둘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국은 애초에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고 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는 것이죠. 셋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동주공제라는 말 뜻조차 모른다. 무식하니까 그렇습니다. 넷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국이 바로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그 인간, 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철저히 반미주의자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동주공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통하는 한 살지 못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룩스 사령관은 지금이 최악의 순간이다 하는 경고를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는 이러한 경고를 첫째, 자신의 후임자에게 보냈을 겁니다. 둘째는 국군과 미군에게, 그리고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그리고 넷째는 경고를 듣든 말든 상관없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파들에게 이렇게 보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미국의 소리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미국은 결국 최후의 사지 전쟁,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끝까지 싸우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브룩스 사령관의 후임자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동서독이 나뉘어 있던 당시부터 그 국경에서 근무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기타 그러한 여러 곳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미 합참 전략전쟁계획관이었고 국방장관의 선임 보좌관이었고 또 2015년부터는 미 육군 전략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취임을 한 것이지요. 그는 취임사에서 그 답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국군과 미군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시 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시 유지하라. 그는 이것을 Fight Tonight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는 이 사지전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하는 이 전쟁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오직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는 한올의 의심조차 없는 그런 확고한 자신감, 그러한 신뢰,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신뢰 상태에서
이보다 빠른 것은 없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입니다. 이것은 2018년 11월 8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그리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지만 우리 5천만 국민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것을 굳건히 지키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